저탄고지라든가 고단백식이라든가 또는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의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총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체중 감량을 3에서 5%만 하더라도 호전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물 치료 없이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서울시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김원입니다. 지방간 질환은 간 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인데 그 술을 과음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게 생기는데요. 그런 유의미한 음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비만이라든가 당뇨병, 대사증후군과 관련돼서 간 내 지방 축적이 간 전체 5% 이상 지방 축적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급증하는 만성 간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가장 흔한 만성 간 질환의 원인 질환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물론 이제 비만이 가장 흔하고요. 비만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복부 비만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,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병과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흔치는 않지만 유전성 지방간이라든가 근육량이 감소한다든가 근력 감소로 인한 경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다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면 비만한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는데, 한국인들, 특히 동양인들은 마른 체형 또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간 질환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. 전체 지방간 환자의 20-30%는 정상 체중 또는 마른 체형의 지방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서양에도 정상 체중의 지방간이 있기는 한데요. 대개는 한 10에서 20% 정도 마른 체형의 지방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국민건강영양조사라든가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10년 초반에 대략 한 20%가 못 미치는 유병률을 보였고, 2010년 중후반에 가면 30%까지 증가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B형 간염,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있는데, 최근에 좋은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그 유병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중증도 역시 많이 줄고 있고, 알코올 간질환도 역시 알코올 섭취량이 급증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흔한 원인으로는 유전성 지방간의 경우 비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가 있고요. 전반적으로 비만도는 높지 않은데 복부에 내장 비만이 심한 경우에,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죠. 그런 경우 근육량이 감소하거나 근력이 감소하는 경우,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체지방량이 많지 않아도 지방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.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변화, 여러 가지 혈액이라든가 간 내에 존재하는 대사체의 변화, 이런 등등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대개는 뚜렷한 증상은 없고요. 비특이적으로 오상복부가 담결리다고 하든가 또는 좀 기분 나쁘게 불편한 느낌,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약간 통증을 느낀다는 그런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, 그 외에도 이제 만성 피로감이라든가 또는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,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아주 특이적인 증상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.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. 첫 번째가 심혈관 질환, 협심증 심근경색이나 또는 뇌졸중이 있겠고요. 두 번째는 각종 암 발생. 세 번째 사망 원인은 역시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간경화 또는 말기 간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세 번째로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심내혈관 질환이거든요. 대개 40, 50대에 이런 심내혈관의 위험을 잘 극복을 하더라도 암 발생으로 인한 두 번째 위기가 또 올 수가 있고요.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고령화된 시대에 지방간 질환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야 평균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게 바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동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라든가 동반 질환들을 잘 관리를 하면 지방간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방간에 대한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약물 치료가 아직은 지방간 질환에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이 없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 또는 목표로 하는 체중 감소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사적인 위험 인자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. 가령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쓴다든가, 당뇨병이 있으면 당 조절을 잘 한다든가,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간 질환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. 항산화제라고 하는 비타민 E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당뇨약 중에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는 보용량으로 장기간 복용 시에는 전립선암이라든가 뇌출혈과 같은 이런 위험성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. 피오글리타존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사용 시에 체중의 증가라든가 또는 골다공증, 방광암 등이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약제 장기간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비약물적인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요. 초기 지방간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3에서 5%만 하더라도 호전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물 치료 없이 7% 정도의 내가 체중을 감소할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지방 간염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. 또 만약에 10% 이상의 내가 체중을 감량을 하게 되면 간 경화로 갈 수 있는 간 섬유화까지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의 효과는 굉장히 크고요. 저탄고지라든가 고단백식이라든가 또는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의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총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지방간 호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3에서 6개월 정도 특정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만약에 달성을 한다면 3에서 6개월 내에 충분히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은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 감량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치료 기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1년 정도 이상의 꾸준한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. 그에 비해서 이제 간 섬유화의 호전은 훨씬 더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꾸준한 그런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. 절대. 대사성 지방간 또는 비만형 지방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유산소 운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. 조깅, 수영과 같이 전신의 활동량을 높여주면서 칼로리 소비를 높이는 운동을 해서 체지방이라든가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량을 줄이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력 자체를 높이는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아령을 한다든가 스쿼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대사적 위험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은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, 6주 이상 지속하고 강도는 중등도 이상인데 첫 옷에 땀이 적어질 정도 또는 평상시에 심박수의 한 50% 이상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칼로리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식단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영양소의 종류라든가 식사 시간과 무관하게 전체적인 섭취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치료와도 관련이 돼 있고 발병 원인 모든 다 관련이 있는 건데 결국은 평상시에 본인의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 습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하는 병은 절대 아니거든요. 이런 지방간 질환이 잘 진단되지 않는 이유가 증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나의 간 건강에 대한 정기적인 체크를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흔히 오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간 질환은 되게 경미한 질환이다. 증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또 흔한 질환이잖아요. 상당히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나 차츰차츰 우리 어떤 몸을 갉아먹는 질환이거든요. 그래서 급격하게 내 몸에 변화가 오진 않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10년, 2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서서히 뇌졸중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이라든가 또는 각종 암 또는 간경화와 같은 이런 질환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이런 지방간 질환을 철저하게 조기에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는다면 건강의 질도 낮아지는 것이고 또 수명도 짧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만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방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특성이나 또는 유전적인 배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동반 위험 질환들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이런 지방간 유무 또는 중증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